네, 오늘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2018 수시 파이널 특집으로 수시 대비 모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수시 합격을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큰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모의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3분이 지원대학의 면접 방식과 동일하게 모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의 면접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모의 면접할 학생은 방송 컨텐츠 PD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지원 대학은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두드림 전형이고요. 경쟁률은 28.07대 1, 15명 모집에 421명 지원했습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10일 금요일이고요. 면접 일자는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 콘텐츠 PD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우리 친구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지원했잖아요. 자, 면접 단골 질문이죠. 3분의 선생님들 나와 계십니다. 지원 동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네, 저의 좌우명은 나를 즐겁게, 세상을 즐겁게입니다. 저의 좌우명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방송 콘텐츠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했어요. 3분의 선생님들께서 아주 흐뭇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모의 면접 시작해 볼까요? 우리 학생이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두드림 전형 지원했습니다. 자, 윤상현 선생님께서 동국대 두드림 전형 면접 키워드 정리해 주셨죠? 함께 보시죠. 동국대 두드림 전형 면접 키워드는 낮은 반영 비율, 그러나 변별력, 제출 서류 기반 면접, 학교 생활 기반의 전공 적합성입니다. 면접 키워드 공개됐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키워드가 좀 길어서 그 키워드 안에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만 더 이제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동국대 이제 두드림 전형의 면접 특징은 면접 비율이 좀 낮다는 점입니다. 이제 비슷한 수준의 뭐 건국대라든가 숙명여대가 60%의 이제 면접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동국대는 이제 30%고요. 그럼 이제 30%니까 면접 비율이 약하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약하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오면서 이제 최종 합격자 바뀌는 비율이 이제 30에서 한 40% 정도로 합격자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의 특징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그 인성 면접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는데 큰 부담 없이 그 서류를 익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가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 생활 기반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대학에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교사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사범대학을 진학한다면 뭐 교육 동아리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직접적인 전공 관련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뭐 일반적인 시사탐구 동아리 같은 경우에서도 주제를 교육학 주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구 주제 발표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주제를 쓴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한 전공 적합성으로 본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면접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원 대학인 동국대 두드림 전형 면접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모의 면접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교과 비교과에 따른 면접 전략을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학생의 학생부 내신 성적 살펴볼까요?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등급, 수학 2.2등급, 영어 1.6등급, 사회 2.54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39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 역시 2등급에서 4등급,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입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상승 후에 하락이네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학생부를 아주 꼼꼼히 살펴보셨을 텐데요. 교과 분석을 통해 본 면접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은 이제 전체 교과 중에서 이제 국어 교과, 아마 그 지원하는 학과에서 가장 필요한 이제 교과로 보고 있는 그 국어 교과 성적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면접관들이 왜 그런가 이제 이유를 물을 텐데 일단 본인은 그 국어 교과 그 교과 성적은 좀 낮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독서 활동,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했던 독서 활동, 그다음에 교내 여러 가지 글쓰기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수상 기록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국어 교과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교과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질문이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면접을 대비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 교과 성적이나 영어 이제 수상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어에 대한 성적들이 자기 이제 전공 적합성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연계성을 조금 준비하는 게 좋을 텐데요. 특히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외부 환경 도움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으로 이제 영어 교과 성적을 올렸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상 기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이 질문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 얘기했던 상황과 약간 반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다른 교과 성적들도 보면 상당히 이제 아쉽게도 2등급, 3등급, 4등급들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물론 이게 1등급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나오는 학생들만이 반드시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의미 있는 등급이지만 우리 학생의 성적을 자세히 보면 원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원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목은 2등급, 어떤 과목은 4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등급 때문에 성적이 낮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90점 이상의 원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등급, 3등급이 나왔는가를 예를 들어 뭐 서술형 점수에서 약간 점수를 좀 마이너스를 받았다든지 약간의 그런 식의 지금 본인이 실제 교과 점수에서 왜 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조금 낮게 나왔는가. 물론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꼼꼼히 살펴서 면접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으로 본 면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비교과 주요 활동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주요 활동입니다. 수상은 글로벌 인재 영어 경시대회 최우수, 문학 비평문 쓰기 대회 최우수 등 영어 교과와 글쓰기 관련 다양한 수상 실적이 있고요. 자율은 3년간 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동아리는 독서 토론 동아리, 모의 유엔 자율 동아리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봉사는 1학년 89시간, 2학년 106시간 활동했고요. 독서는 영어, 사회, 문화, 시사 부분 등 고르게 독서 활동 나타내고 있네요. 자, 유성호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상담 자료 살펴보셨을 텐데요. 네. 비교과 활동을 본 면접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지금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비교과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펼쳐져 있는 학생입니다. 동국대 두드림 전형은 다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체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을 위해서 동국대 작년에 그 합격한 학생들의 면접 후기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아마 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면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대목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은 아마도 면접관들이 질문할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에 들어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수상 실적도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학생회 부회장 활동을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했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율동아리 활동들을 다채롭게 했어요. 그리고 교과와 연계된 독서 활동도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학생이 유의해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부분별로 쪼개서 나름대로 예상되는 질문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상실적은 수상실적대로 좀 모아놓고요. 그다음에 창체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또 그 내용대로 또 모아놓고 교과와 관련된 독서활동은 독서활동대로도 모아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내용을 중심으로 예상 질문을 좀 뽑아보고 그 질문에 맞춰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기억하는 게 좋은데 주의할 것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하는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본인이 당황하지 말고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라 순발력을 발휘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의 모의 면접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의 면접은 우리 학생의 지원 대학인 동국대 두드림 전형 면접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동국대 면접은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 질의하는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면접 평가 항목은 크게 전형 취지 적합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과 사회성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김호성 선생님부터 우리 학생의 모의 면접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독서 활동 기록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책을 읽었다라고 이제 밝혀져 있는데요.
일단 가장 인상이 남는 책 제목하고 그 내용 잠깐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까? 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책 제목은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학문과 자연의 융합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저는 간 학문이 명칭이 주어져 있을 뿐 그 원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학문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 유성훈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쭉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성적 대비를 봤을 때 1학년과 2학년 때 있었던 기술점 가정이라든가 일본어 교과 성적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있어요. 전체적인 교과 성적 대비로 이런 과목들이 왜 성적이 낮은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술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도 수행평가에서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필통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수세미 만들기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가 낮은 등급으로 이어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유상현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가 변경된 것으로 이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었는데 그 진로 변경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원래 외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인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터넷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외교 활동이 아닌 안에 있는 매개체인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콘텐츠 PD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학생과 동국대 두드림 전형 모의 면접 해봤습니다. 세 분 선생님은 우리 학생의 면접 태도와 답변을 어떻게 보셨을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동안 우리 학생을 위한 특별한 영상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동국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면접 합격 팁 인터뷰해 주셨거든요.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미진입니다. 면접의 경우 세 개의 평가 항목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평가 요소가 합격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동국대의 경우 전공 전형 취위 적합성이 40점으로 면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므로 지원할 학과에 대한 사전조사는 면접을 준비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국대 면접고사의 가장 핵심은 자아 성찰입니다. 제출 서류 속에 담겨진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본인에게 가장 유의미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면 동국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고사 당일에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 시에 공지되는 면접고사 당일 입실 시간을 꼭 확인하여 입실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드림 전형의 경우 학과별로 면접 일시가 상이하니 꼭 확인하셔서 정해진 일시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실 시간 이후에는 절대 입실이 불가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감입니다. 면접 당일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너무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면접고사 준비 모두 열심히 해서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동국대 윤미진 입학사정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면접 준비도를 알아볼까요?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의 면접 준비 사항을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선생님들의 해주신 평가는요, 수시 합격 점수 아니고요, 면접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선생님 준비되셨죠? 날씨판 들어주세요. 세 분 모두 다 맑음을 들어주셨군요.
자, 윤상현 선생님, 우리 학생의 면접 총평과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동국대 입학사정관님께서 이제 강조했던 부분 중에 우리 학생 그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신감 네.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학생 지금 자신감 넘쳐 보였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질문 3개만 듣고 그다음에 지금 대면도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은 자신감 넘치는 그 태도가 좀 인상적이었고요. 답변 내용들도 이제 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다 이어졌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뭐 성량이라든가 빠르기라든가 뭐 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중간에 좀 난처한 질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답변해 나가는 이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임기응변도 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이제 실제 면접에서도 강점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2가지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오늘 질문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하나씩만 했어요. 하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그 질문에서 추가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상했던 질문이라면 2번째 이어지는 질문은 예상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그 순발력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길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번째 예상 질문을 많이 뽑게 되는데 그 예상 질문을 뽑을 때 답변을 써서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어떤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자신의 답변 내용을 외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땐 본인의 생각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주의하면 아마 면접에서는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친구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대학교 책자나 홈페이지에서 면접 때 제출 서류를 기반한 사실 확인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시사 문제를 묻기도 하나요? 이번 답변은 김호성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실제는 이제 서류 기반을 벗어난 그런 시사 문제는 질문하지 않고요. 서류가 기반되어 있는 가운데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서류 기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어떤 그런 그 시대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벼운 내용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두려움 갖지 마시고 본인의 기반 서류를 꼼꼼히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3분의 선생님들께서 모의 면접 같이 해봤잖아요. 어때요? 자신감 생겼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우리 학생 면접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모의 면접 상담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동국대 두드림 전형 면접 특징 일정 살펴볼게요.